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 함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문자열 함수도 슬슬 끝이 다가오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레프트 미들 라이트를 이용한 성별과 생년월일 나이, 그에 따르는 1900과 2000년이 섞였을 때에 대한 어떤 성별 판단, 생년월일 판단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 함수 다른 함수 좀 배워보겠어요. 오늘의 두 번째로 배우는 문자열 함수 내용은 바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len이라는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len이라는 함수는 인수 형태가 굉장히 간단해요. 값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길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능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봉쌤 최고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len 했어요. 이 셀의 값을 가져와 길이를 세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공백까지 3, 4, 5, 6 6개죠? 6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len이라는 함수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len 함수도 좀 상급 함수에 속하는 함수예요. 어떤 부분에서 상급 함수냐면 기능은 사실 간단한데 얘가 활용되는 용도가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게 활용되는 어떠한 용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자, 봉쌤이 회사에 또 동사무소에 취업을 했다. 봉대리가 됐어요. 그래서 통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봉대리, 네? 아니, 오늘 이 주민들이 와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갈 건데, 네. 자꾸 이렇게 한 개씩 빼먹고, 자, 이렇게 한 개씩 빼먹고 적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오늘 막 주민이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다 입력하고 가면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시 와서 입력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화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찾는 게 문제야. 눈이 빠질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자꾸 이거 잘못 입력한 사람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예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len 함수를 쓰면 또 좋아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len 함수를 쓰는지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열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정확도라는 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주민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이 주민번호의 길이를 세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입력했다면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그럼 결국에는 7이죠. 그럼 7이 14. 그럼 결국에는 잘 쓰면 14글자예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 주민번호의 길이를 세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14죠. 야, 네가 구한 게 14랑 같니? 누가 와서 물었어. 그럼 뭐야? 조건이 발생한 거죠. 그럼 조건이 발생하면 조건을 해결해야죠. 그럼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조건식을 만들어야죠. 조건식의 3요소는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에요. 그럼 내가 구한 이건 뭐예요? 그렇죠. 대상값이죠. 기호는 같냐? 제시값은 14예요? 쌍따 14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14입니다. 레프트 미들 라이트로 구한 값 이외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요. 이러죠.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조건식이에요? 결국에는 네가 구한 게 14랑 같냐는 의미는 너 잘 썼냐? 이런 의미예요. 너 잘 썼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썼어. 응. 그럼 맞다고 하는 거죠. 밑에는 응. 밑에는 13글자니까 14글자랑 맞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잘못 썼다는 거죠. 그럼 자, 나왔죠. 그럼 여기서 true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정확. false가 의미하는 건 틀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식은 선생님이 썼으니까 알지. 남이 봤을 때 몰라요. 그럼 true 대신에 뭐? 정확. false 대신에 틀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좀 알기 쉬운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if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if 함수가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이 앞에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쉼표는 제일 끝에서 쉼표. value if true 맞으면 정확, 아니면 틀림. 이렇게 처리하면 정확도 판단하는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예제를 보셨는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렌이라는 함수만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우리가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기가 좀 걸린다는 거예요. 렌 함수를 좀 많이 써봐야 이런 것들이 와닿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가 상급 함수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한 편의 예제만 보여드렸지만, 일단 렌 함수의 정확한 기능은 길이를 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replace라는 함수와 substitute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확도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의 함수는 말이에요. 뭔가 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둘의 사용법은, 자, replace라는 함수는 일단 값을 주고요. 이 값의 시작 위치 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주고요. 마지막에 치환값을 주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e 함수는 일단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찾는 값, 그 다음에 치환값. 그래서 둘의 차이는 둘 다 치환을 하는 거지만, replace는 위치를 주고 위치에서 특정 수만큼 값을 바꾸는 거고, substitute 함수는 찾는 값을 주고 바꿀 값으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좀 더 뭔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가지고 해볼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보통 이 주민번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때는 성별 코드까지만 표시하고 이 뒷자리를 어떻게 해요? 암호화 시키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자, 여기다 또 열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호주민이라고 해서 보호주민번호를 여기다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replace 함수를 이용하겠다. 어디서? 주민번호에서 쉼표 몇 번째 시작이죠? 8번. 9번째를 시작으로, 9번째라고 하면 여기를 뜻하고 있죠. 9번째를 시작으로 몇 글자? 6글자. 6글자를 쉼표, 6글자를 쉼표 뭘로 바꾸겠다? 쌍따 별, 쌍따 닫고. 안 돼요. 6개로 해줘야죠. 셋, 넷, 다 6개. 이렇게 6글자를 이렇게 체인지 하겠다, 이런 말인 거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 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죠. 실제 값은 여기에 있고. 어떻게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았는데,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겠나요? 잘 이해하시겠다고요? 네, 다들 똑똑해요. 자, 그러면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해 한번 보호주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b, 그 다음 가로 열고, 가로 열려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값에서 쉼표 찾는 값은, 찾는 거? 이거죠.
뭐예요? 자, 문자 325487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 쌍따 한 둘 셋 넷 다여 쌍따 닫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만 이거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찾는 값이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답은지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자, 그럼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몇 글자를 뺄지,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뺄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라이트가 더 적절해요. 그럼 RIGHT 이 주소를 기준으로 몇 글자? 6글자를 빼겠다. 그럼 이 식의 결과는 뭐예요? 325487 이래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1, 2, 3, 4, 다 6개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325487이지만 밑으로 자동 체결하면 C4로 가니까 458744를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좀 듣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용해 한번 치환값을 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잘 이해되셨나요?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번에 배울 문자열 함수의 내용은 바로 value라는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value라는 함수는 그냥 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그런 거 배웠죠. 데이터형 변환.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형 변환이. 뭐 예를 들어 mid라는 함수로 여기에 한 번에 두 글자 이걸 빼겠다 했을 때 90이죠. 근데 이걸 숫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곱하기 1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거는 데이터 형변환의 개념이었잖아요. 자, 이거를 함수화 시킨 게 바로 value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는 mid라는 함수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 첫 번째 두 글자를 떼겠다. 그러면 앞에 두 글자니까 90이죠. 자, 이걸 숫자화 시키겠다 하면 여기를 value라는 함수로 이 값만 싸주기만 하면 숫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 형변환 기능의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함수화 시킨 게 바로 value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value 함수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 이번엔 text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text 함수는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함수에서 지정하는 그런 특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999년-12-25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999년 12월 뭐 1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배운 게 뭐였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싹 지운 다음에 와와와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러한 표시 형식을 이 함수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이걸 쓰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서 는 text 가로 열고 여기에 있는 값을 받아와 쌍따 와와와와 연 띄고 m 월 띄고 d 1 쌍따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함수에서 표시 형식 지정이 가능하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함수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식으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든 무조건 문자로 반환해요. 나의 결과 또한 무조건 뭐다? 문자로 반환한다. 이런 특색. 이렇게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text 가로 열고 이 값을 가져와 쌍따 저 값이 숫자니까 0
그 다음에 점, 쌍따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원본을 표시한 뒤에 점이라는 글자를 붙이겠다. 마찬가지로 문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txt 함수는 함수에서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특별한 함수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지풀 함수는 함수를 짓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봉, 선, 생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이 세 개의 셀에 있는 값, 이 세 개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을 합쳐서 여기다 표시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랬죠. 당연히 이걸 합치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봉 더하기 선 더하기 생은 뭐예요? 봉선생이죠. 아, 근데 봉선생이 안 나와요. 왜죠? 왜냐하면 이 셀에 있는 값들은 문자니까. 문자를 어떻게 더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연산기호가 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가장 대표 연산자죠? 근데 여기 컴퓨터에만 있는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AND라는, 앰퍼라는, 앰퍼샌드라고 합니다. 자, 줄여서 우리는 앰퍼라고 부르겠습니다. 앰퍼샌드라는 연산기호가 있어요. 얘는 뭐 할 때 써요? 더할 때, 얘는 뺄 때, 얘는 곱할 때, 얘는 나눌 때, 얘는 이어 붙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말은 합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합치는 게 아니라 붙인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이사이를 뭐 앰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앰퍼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앰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앰퍼 기능도 설명했지만 이 앰퍼를 대체하는 함수, 앰퍼의 역할처럼 이어 붙여주는 함수 또한 있어요. 그게 바로 concatenate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concatenate 함수는 이 값 1과 값 2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개의 값들을 다시 말하면 앰퍼의 역할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concatenate 함수 이 값 쉼표, 이 값 쉼표, 이 값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저기 있는 세 개의 값을 합쳐서 표시하시오. 이렇게만 나왔다. 함수가 지명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면 되지만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시오. 그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concatenate 함수 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자열 함수가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다음 시간에 마지막 문자열 함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